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 조정 가능성을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1인당 GDP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GDP 대비 민간 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금리 상승 속에서 7월 1일 내일부터 차주 단위의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과 아울러 한은의 연내 금리 기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 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앞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집값 수준이 GDP나 소득 수준 대비 고평가돼 있다. 이 연내 금리가 오르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결국 집값 조정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값과 금리의 상관관계, 이 홍 부총리의 말처럼 정말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홍 앵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금리와 서울의 집값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2월에 2%대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이후에 2011년 6월까지 꾸준히 올라오면서 3.25%를 기록한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 서울의 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상승세를 멈추고 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후에 2012년 12월까지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 자료입니다. 또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2년부터 단 2차례만 제외를 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고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역대 최저 수준인 0.5%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간에 집값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2012년의 2배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그 사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적 딱 2번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2007년 말 그리고 2008년 말에 한 번씩 인상을 하게 됐는데 2017년과 2018년이죠? 예, 네. 그 영향이었을까요? 2018년 말에 급격하게 치솟던 서울 집값이 6개월간은 일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니까 금리가 한두 차례 오른다고 한들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이 정부가 좀 염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가계부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보시다시피 723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지금 2021년 1분기 보시다시피 1,764조 원, 2.4배나 더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부채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이 금리 변화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이 됩니다. 1, 2억 정도의 채무자들은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지만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쓴 영끌 비투족들을 비롯해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과도하게 한 차주들에게 큰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 금리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공급 역시 금리만큼이나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앞으로의 주택 공급 상황을 지켜보시되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당국자들의 조언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